인플레이션 이론은 처음에 시작부터가 물음표예요. 시작부터가 물음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안드레 린데 교수죠. 이분이 직접 한 말인데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의 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이제 아인슈타인처럼 어떠한 수학적으로 시작하고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지? 이게 왜 균일하지? 왜 우주는 평평하지? 라는 것을 답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형이상학에 가깝다. 형이상학에 가깝다. 메타피직스라고 그러죠. 메타피직스. 예. 형이상학에 가깝다.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뭐 direct evidence라고 그러는데 이제 직접적인 증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게 발견된다고 그래도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어쨌든 이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서 지금도 뭐 여기 남극에 이제 설치된 기지에서 이런 망원경으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제 동료도 한 명 여기 가서 연구하고 한 20년 전에 여기 가서 연구를 했던 동료가 있고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크기로 시공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왜 이제 여러분 잔잔한 못에다가 돌 던지면 막 그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공간에도 그러한 리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리플이 있지만 그게 이제 137억 년 동안 이렇게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되어 오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 파장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파장이, 이게 파장이 아니라 리플이 우주의 시공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그런 그 파장을 우리가 관측이 된다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 rapid inflation, 그 급팽창의 증거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차트를 한 5개 넣었다 다 뺐습니다. 그냥 설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비모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관측이 된다면 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 뭐 설명하려면 또 그래가지고. 근데 관측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 2014년에 gravitational wave가 from Big Bang,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게 발견이 됐다. 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건 논문은 아니고 이제 뭐 잡지인데 어쨌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이처지에 쓴 게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게 바이셉 2라는 적인데요. 그 망원경인데 이 팀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플랭크 팀, 플랭크는 이제 그 유러피안 에이전시에서 써온 그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관찰하는 거기서는 아니다. 이건 우주 먼지 때문이다라고 한 논문이 나온 거예요. 네, 2달 만에 나왔네, 그죠? 그러다가 이 플랭크 팀하고 이 처음에만 이 바이셉 이쪽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또 나왔네, 이거는 January 2015년에 Gravitational Waves Discovery가 now officially dead. 없다. 우주 먼지였던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그래서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증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에 여러분이 과학에 좀 관심이 있으면 중력파 발견 계속 나옵니다. 그죠?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력파. Gravitational Wave. 이게 중력파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이 콜라이드 해가지고 이 거대한 두 개의 천체가 막 부딪히니까 그 엄청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주 공간이 휘는 게 이렇게 막 우리 연못에 돌 던질 때 이렇게 그죠? 물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건 이제 우주 버전이고 리사는 그다음에 이제 라이고 이건 실제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거울들을 둬가지고 레이저를 쏩니다. 엄청난 큰 크기죠, 그죠? 이게 수킬로미터 되는 거예요. 참 돈도 많아요, 그죠? 땅도 많고 돈도 많아요. 이런 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죠. 대충 레이저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 갔다가 돌아서 하나는 일로 가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는 이제 하나는 밑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편차를 주는데 만일 중력파가 있어서 시공이 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지구에서 원자 하나만큼만 시공이 뒤틀려도 그게 이제 검출이 돼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런 게 검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진파는 어떡하죠? 이게 워낙 워낙 정교한 장치니까 중력파뿐만 아니라 지진파도 다 검출을 해요. 지진파냐 아니냐를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군데, 미국에 두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진파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쳐요. 여기는 잘 안 하죠. 여기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조금 다르면은 서로 이 검출이 되는 시간이 좀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진파가 아니라 정말 중력파, 그죠? 중력파로 인해 시공이 흔들리는 게 검출되면 어디서나 봐도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런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멀리 두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하트포드에 하나 있고 리빙스턴, 이거는 이제 루이지아나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쪽 워싱턴주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두 군데, 유럽에도 두 군데 있죠. 인디아 또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막 10억 13억 광년, 14억 광년, 뭐 30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블랙홀들이 충돌해가지고 생긴 그 중력파들을 검출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2018년이죠.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아까 그 인플레이션하고 관계 있느냐? 없어요. 인플레이션에 나온 게 측정이 되려면요,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웨이블랭스예요. 웨이블랭스 아니죠. 이건 프리퀀시인가 보다. 이게 프리퀀시거든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승이죠. 근데 그 지금 관측 이 라이고를 가지고 관측되는 것은요, 10의 2승이에요. 10의 2승. 10의 2승. 그러니까 얘네 가지고는 얘네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뉴스에 나온 거만 보고 되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미슬리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 이론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증명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수학 이론일 뿐이고, 그나마 유일하게 어떠한 간접적인 증명이 가능한 게 증명된 적이 없는 이론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마구에조, 이게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발음은 잘 모르는데 마구에조라고 일단 해요. 근데 요 분은 뭐냐면 이제 상대성 이론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논문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주가 급속하게 시공이 팽창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우주가 시작될 때 빛의 속도가 수조배 빨랐다. 그때 우주가 시작될 때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제 여러분이 뭐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인플레이션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하여튼 증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스펙트럴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모르셔도 되는데 스펙트럴 인덱스라는 게 이제 관측이 되거든요. 그 관측되는 스펙트럴 인덱스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인플레이션 이론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이 맞다는 이제 주장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건데, 이분은 인플레이션 이론 없이 자기 이론으로도 스펙트럴 인덱스를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굳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없어도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보여드리는데 다 이런 겁니다. 수학 공식이죠. 네. 거의 방언이죠.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그냥 보기 쉽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논문에서 쓴 게 뭐냐면 all theory, 이게 뭐냐면 자기 이론 외에 인플레이션 이론 아니에요. all theory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다가 급팽창을 한다는 요거 얘기잖아요. 이게 그 프리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어떠한 상수들, 변수들인데 변수들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리히팅 템퍼러처, 이거 뭐냐면 우주가 급팽창을 하면은 급속히 팽창을 하니까 같은 에너지고 팽창이 갑자기 급해지니까 온도가 확 내려갈 거 아니야, 그죠? 확 내려가다가 팽창이 멈추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리히팅이에요. 그 다음에 넘벌럽 이폴딩이 뭐냐면 이 이론이 10의 마이너스 37승 초마다 2배씩 시공간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억 번, 그 넘버. 그러니까 그 늘어난 숫자 또는 리히팅 템퍼러처를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추는 게 아닐 수 있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이론은 이걸 정확하게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거 맞출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은 이제 이분 혼자 논문은 아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인플레이션 없이도 편평도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절대적일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그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이론으로도 기존에 게 설명되는 이론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창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슈타인할트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좀 반대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디플레이션, 바람 빠진 풍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려면 거의 불가능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결국은 그것도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실험적 관찰 가능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분이 이제 대가분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이론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촉근 이론, 그렇죠? 또 스트링 티어리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수학적으로 솔루션이 뭐로 나오냐면은 다중 우주 이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중 우주란 것은 우주가 이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치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됐거나 설사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기 위한 정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10의 500생, 10의 500승계라는 게 10에 이게 500개 붙은 거거든요. 500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무한대 가까운 정도의 각각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근데 각각 피직스도 달라요. 어디서는 중력이 뭐 옆으로 작용한다든지 어디서는 뭐 그죠? 물이 막 하여튼 뭐 하여튼 전혀 다른.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우주가 있다가 10의 500승계 정도, 10의 500승계 정도의 우주 중에 하나쯤은 우리 우주처럼 정교한 우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스트링 그 촉근 이론의 대가인 서스킨드 교수인데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촉근 이론이 없이는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망상적 주장에 다른 설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촉근 이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다 다중 우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중 우주를 과연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나를 보면 여기 보면 말틴 리즈라는 분이 뭐냐면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왜 우리가 내가 목숨을 걸고 이건 장담해. 그죠? 내가 이거 틀리면 장을 지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냐면 내가 이 다중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내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가져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개의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이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티브 와인볼그라는 거는 79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인데 이분은 뭐냐면 한술 뒀어요. 나는 여기 보면 안드레 린데 어디서 안드레 린데하고 안드레 린데하고 말틴 리즈의 개의 목숨을 걸 정도로 내 확신이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 웃긴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하여튼 뭐 한마디로 수학 노름이다. 인플레이션 이론이란 게 즉 다중우주란 게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막 과학계에서 마치 이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수학 노름이다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펜로즈 경이 이제 2020년 노벨 물리학상 받으셨죠? 블랙홀 연구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방송 그 기독교 팟캐스트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거기서 나온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M 이론은 이제 그 스트링 이론에서 좀 더 발전된 겁니다. It's not even a theory. And I think the book is a bit misleading in that respect. It gives you the impression that here is this new theory which is going to explain everything. It's nothing of the sort. It's not even a theory, and it certainly has no observational. Partly it's 이론도 아니고 관찰도 불가능하죠. 예. 특히 10의 500승계 우주로는 이론도 아니고 관찰도 불가능하고. This is one of the interesting aspects of what he appears to be saying is that
M theory shows that the universe can create itself, so to speak, out of nothing. I mean, is that something which science can ever really tell us or be definitive? Take It's a certainly stance not on? doing it yet. I think the book suffers rather more strongly than many. I mean, it's not an uncommon thing in popular descriptions of science to latch on to some idea, nice ideas that people have tried to But explore. they will always remain theoretical. I mean, Always is too strong. It may well be they just be refuted, but even that is something which is there are. They're very far 다시 from 얘기합니다. any kind of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하는 observational 것과는 전혀 tests. 거리가 멀다. Yes, they're hardly science. 예, 과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ifferent M theories or whatever it is, and these are different schemes in which you might have constants of nature being different. One where life is possible, and most of them life is not possible. Now that's one type of scheme. They all kind of coexist, but we find ourselves in the only one that is habitable for that's human right. life. That's right, and that's what's called the anthropic argument, which has some justification. It's overused, I think, and this is a place where it's 좋은 overused. It's 이론이 an 없다는 excuse for 핑계로 not having 미세주 a 중에 good theory. 써먹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 팽창으로 인한 그 암흑 에너지로 인한 가속 팽창, 그다음에 여기는 암흑 물질 다 좀 그렇고 특히 이 시작 부분 가속 그 인플레이션 급팽창 완전히 빅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좀 이 빅뱅 이론의 허와실 뭐 반론을 말씀드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 제가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보여드린 거고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대 우주론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견고한 성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0여 년 동안 되어왔고 모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거기에 막 바쳐서 해왔고 많은 돈을 들여왔고 그죠? 그리고 여러 번 60번 정도 바뀌었어요. 우주론이 60번 정도. 그래서 수정이 되고 수정돼서 한 지금 이제 람다 CDMR을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견고한데 자세히 또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 자체가 사실은 이거 완전 가설이거든요. 이건 뭐 정말 완전 가설. 그러니까 가설이라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은 이 테스터블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테스터블 하지 않네요. 그죠? 근데 또 인플레이션도 요거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테스터블 하이포테시스가 아니에요. 테스터블 하지 않아요. 간접적인 측정은 아까 그 중력파인데 중력파는 지금 라이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바이셉 그거 가지고는 아예 측정된 적이 없고. 그 람다 CDM 모델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인데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죠? 암흑 에너지는 완전히 꽝 퀘스천 마크고 암흑 물질도 조금씩 흔들리는 지금 낌새가 있죠. 다중우주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완전히 코미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귀등 위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 이제 천문 우주학과를 들어가서 막 공부를 여러분이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굉장히 견고하고 구축이 돼 있고 이거 밖으로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좀 보면은 밖에서 한 발자국만 딱 나가서 봐도 벌써 이러한 이 현대 우주론을 바치는 토대들이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막 목숨을 바쳐서 아까 개의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전에 벌써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저게 있죠. 우주 원리, 그죠? 우주 원리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이거보다 더 이제 어떤 철학적인 심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 또 기존의 과학에서 나오는 논문들만 봐도 좀 이렇게 과연 우리가 현대우주론을 그렇게 신뢰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십자가, 그렇죠? 그다음에 회복, 완성, 빅뱅 우주론과 말이에요. 덜멀, 히트, 데스, 완전히 이건 풀어 헤쳐져 없어질 가치관적으로 굉장히 다르고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 이제 그 2020년, 그죠? 아니죠, 2021년이죠. 착륙을 2021년에 했죠, 맞죠? 여기 보면은 이 주 목적이 Searching for Ancient Life예요. 그래서 화성에 이제 지금 착륙한 부분이 옛날에 호수였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지질학적으로, 이제 지형학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러한 흔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있었으니까 옛날에 생명체로 살았을 것이다. 그것을 찾겠다 하는 게 이제 공식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 사이트가 아닌 이런 뭐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Hunt for alien fossils. 외계 생명체의 화석을 찾기 위하여. 이게 지금 그 화성에 이제 이러한 것을 보내는 어떤 목적, 어떠한 세계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빅뱅 교육, 진화론 교육에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1968년에 아폴로 8호가 처음으로 이제 지구를 돌았어요. 지구를 돌면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창세기를 읽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크리스마스.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창세기 and 1장 darkness 1절.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1장 2절.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3절.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10절만.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10절만. And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i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from the crew of Apollo 8, we close with good night, good luck, a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all of you on the good earth. 네, 이게 1968년입니다. 어떻습니까? 극명하게 다른 1968년의 세계관. 지금 나사에서 이렇게 못해요. 물론 이제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우주 비행사들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뭐 창세기 못 읽어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그 관제소, 거기에 이제 그 조정하고 이렇게 뭐 막 그래프 있고 막 컴퓨터 놓고 거기에 성경들 펴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2021년에는 외계 생명체를 찾아서 이게 주 목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외계인의 화석을 찾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것이 지금 2021년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셔서 질서정연한 우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